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시책에 따라 거리두기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아쉬움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컨택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과 상담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에 앞서서 행사 식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그리고 우수센터 표창, 그리고 우수상담사 표창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시상에는 대전광역시 시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대전고용노동청장님, 그리고 대전 컨택센터 협회장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8회 비대면 상담사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전 컨택센터 협회 회장님이시죠. 우리 박남구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컨택센터 협회 회장 박남구입니다. 오늘 제8회 대전 컨택센터 비대면 가족화합 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담사 가족화합 한마당에 참여해서 우수 상담사 및 우수센터에 대한 시상을 해주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대전지방고용청 고광훈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전 컨택센터에서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 및 관리를 한 덕분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대전시 지원으로 전문 상담사 인력 양성, 심리치료 및 힐링 프로그램,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상담사 권익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타 시도에 비해 평판이 좋게 들려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고용청, 특성화고, 대학,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야놀자센터와 콧방센터가 대전에서 오픈하여 약 2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사 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님, 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님, 그리고 대전 컨택센터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지금 온라인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상담사 및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제8회 대전 컨택센터 비대면 가족화합 마당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빌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협회장 박남구. 네, 이어서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컨택센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는 컨택센터 가족 간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콜센터 문의가 늘어나면서 상담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고객께 정성을 다해 응대해 주시는 우리 지역 상담사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컨택산업 발전과 상담사들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한편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대전 컨택센터협회의 박남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는 상담사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리치료, 힐링캠프, 권익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사들께서 소속감과 또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만족과 감동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상담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광역시 의회 권종순 의장님께서 축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컨택센터 비대면 우수상담사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컨택산업은 대전의 지역경제와 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안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높여주시는 상담사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컨택산업 발전과 상담사 여러분의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컨택센터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서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개인 최우수 상담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KS 한국고용정보 KB국민카드 대전고객센터 김효영님, 다음은 SK매직 고객가치상담팀 김현미님, 주식회사 그린CS KB국민은행 김현진님, 서비스탑 주식회사 중부2센터 박상미님, K워터 운영관리 주식회사 고객센터 임민영님, 코레일 네트워크 주식회사 영무사업본부 철도고객센터 김운정님, 끝으로 효성 ITX 주식회사 KB국민은행 대전센터 허정숙님, 총 7분 되겠습니다. 표창장 KS 한국고용정보 KB국민카드 대전고객센터 김효영,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에 노력함으로써 컨택센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님 한 그룹 나와주시고요. SK매직 고객가치상담팀 김현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CS 국민은행 김현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비스탑 주식회사 중부2센터 박상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K워터 운영관리 고객센터 임민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코레일 네트워크스 영무사업본부 철도고객센터 김운정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효성 ITX KB국민은행 대전센터 허정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 가운데 모시고 기념촬영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기념촬영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축하의 꽃다발 준비되셨나 했으면 지금 바로 빨리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네, 준비됐으면 자, 상장을 앞쪽으로 한번 펼쳐주세요. 네,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펼치시고, 자,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컨택센터 하면은 앞을 보시고 오른손으로 컨택센터 하면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택센터 파이팅! 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 표창 기업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소개되시는 분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KM 손해사정 대전 컨택센터, 다음으로 주식회사 그린CS 신한카드 대전 2 고객센터, 끝으로 주식회사 효성 ITX KB 국민카드 대전센터 3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표창장 KM 손해사정 주식회사 대전 컨택센터, 기회센터는 근무환경 개선 및 상담사 직업 안정화에 노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컨택센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그린CS 신한카드 대전 2 고객센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효성 ITX KB 국민은행 대전센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 꽃다발 준비되셨으면 전달 지금 빠르게 해주시고요. 네, 시장님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굳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수장자분 옆으로 살짝 이렇게 팔짱 끼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장님과 가볍게, 그렇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네, 다정하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우리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1월쯤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내년 9회 컨택센터 가족 한마당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수상자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상을 받으신 우리 수상자분들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컨택센터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상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컨택센터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KTCS 중부본부 114 안내센터 상담 운영팀 이성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표창장 주식회사 KTCS 중부본부 114 안내센터 상담 운영팀 이성자, 귀하는 소속센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 권중순.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박현용님 자리해 주십시오. 표창장 주식회사 KTCS 컨택 솔루션 본부 컨택 O&M 2팀 IDIS 파워텔 고객센터 박현용님,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신승주님, 네, 해주시고요. 표창장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OK저축은행 통합 디지털센터 신승주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유미숙님, 네, 해주시고요. 이수정님이시죠? 네, 이수정님. 네. 표창장 코칭 경영 컨설팅 이수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유미숙님, 네, 잘해주시고요. 표창장 효성 ITX 주식회사 CNCT 에너지 콜센터 유미숙,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상자 5분 모시고 우리 의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 앞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컨택센터 하면은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오른손으로. 자, 컨택센터 파이팅! 네, 그럼 이어서 컨택센터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전 고용노동청장님의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자, 먼저 주식회사 유베이스 KB국민카드 김경자님, 이어서 한국코퍼레이션 OK저축은행 통합디지털센터 김미희님, KM손해사정 주식회사 대전 컨택센터 양보라님, 주식회사 서비스탑 대전 TDS센터 이선경님, 끝으로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컨택센터협회 최현경님, 총 5분 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유베이스 KB국민카드 김경자,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에 노력함으로써 컨택산업 발전에 귀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고광훈.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김미인이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표창장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OK저축은행 통합디지털센터 김미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양보라님. 네, 좀 가까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네네. 표창장 KM손해사정 주식회사 대전 컨택센터 양보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선경님. 표창장 주식회사 서비스탑 대전 TDS센터 이선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현경님. 표창장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컨택센터협회 최현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수상하신 분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청장님 가운데 모시고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사실 대면 행사라면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박수 받고 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 표창장 좀 펼쳐서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자랑해 주시고요. 자, 제가 컨택센터 하면은 오른손 들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컨택센터 화이팅!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전 컨택센터 회장님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역시 호명되시는 분은 무대 앞으로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KS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유재중님, 이어서 주식회사 위렌비전 대표이사 하봉수 두 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재중님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상패 주식회사 KS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유재중, 귀하께서는 평소 컨택센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대전 지역 컨택센터 발전에 귀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컨택센터협회 협회장 박남구.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위렌비전 대표이사 하봉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 가운데에 모시고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시상식을 마치고요. 이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강연에는 인공지능 융합형 컨택센터라는 주제로 제네시스 코리아 김현종 차장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인공지능 융합형 컨택센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제네시스 코리아의 클라우드 BDM 김현중입니다. 실질적인 그 발표에 앞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제 친가 분들이 모두 대전에 살고 계시고 제 부모님도 현재 대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도시인데 이렇게 오늘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컨택센터 가족 화합 한마당이라는 행사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최근 이제 AI 솔루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컨택센터의 새로운 서비스 방향성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CX 즉 고객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컨택센터의 상담원분들과 관리자분들 등 관련 종사자분들은 이런 새로운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콜센터 솔루션 관련 글로벌 시장 업계 1위인 저희 이제 제네시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네시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CTI 분야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현재는 기존 온프로미스 구축형 콜 시스템 제공업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기업 서비스를 전환하고 관련해서 제네시스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네이밍과 함께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컨택센터 솔루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네시스 솔루션은 단위 플랫폼으로서 컨택센터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녹취, WFM, 그리고 리포팅 분석 등 콜센터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클라우드화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뒤에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후 AI 솔루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도입으로 AI 봇, 고객 여정 관리, 텍스트 분석 등 여러 컨택센터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네시스는 어떻게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떤 프레임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컨택센터 흐름과 매칭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네시스는 최근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컨택센터 흐름을 반영해서 상담원이 콜센터 업무 시에 사용할 방금 전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서비스들을 담고 있는 제네시스 CX라는 컨택센터 솔루션과 상담원이 관여되지 않고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이제 제네시스 DX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솔루션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존의 이제 콜센터 안에서 AI 봇, STT 음성 인식, 퍼포먼스 툴 등 여러 디지털 솔루션 제품들을 묶어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솔루션의 이제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인사이트 제공 범위가 컨택센터가 안고 갈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 기업의 영업부서 그리고 마케팅 부서 등 여러 부서의 솔루션들과 융합되어 가치 있는 인사이트들을 만들기 때문에 순수 컨택센터 솔루션과 넌 보이스 채널인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서비스 세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이시는 멀티 클라우드 CX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네시스의 모든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AWS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화한 SaaS 솔루션인데요. 하지만 고객이 내부 경험 방침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타 클라우드 환경이 있는 경우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구축이 가능한 올인원 컨택센터 솔루션이 제네시스 멀티 클라우드 CX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가 서비스를 클라우드하고 세분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공감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고객의 충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데이터의 통합과 연결입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통합은 단순히 콜센터에서 창출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서드파티 혹은 고객의 웹에서 추출되는 행동 데이터 등 기업 내부의 여러 부서의 데이터 통합 연결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 많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어드밴스한 이제 AI 솔루션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관련해서 제네시스를 포함 많은 기업들은 AI 챗봇, 보이스봇 등 이제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여러 옴니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콜센터가 가져갈 운영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 경험은 무엇이고 왜 고객 경험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시장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 시장은 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은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시장 조사에 따르면 80%의 소비자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90%의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제품 혹은 이제 서비스 경험을 위해서 개인 데이터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개인화 시대에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그에 따라 관련 디지털 솔루션 활용 방향이나 상담사의 업무 처리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택센터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대다의 이제 고객 상담 서비스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상담사들이 인바운드로 들어오거나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화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고객의 초개인화 니즈에 맞춰서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는 고객 경험 서비스로 컨택센터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AI 등 디지털 솔루션의 서포트가 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사와 고객의 소통 전 상담사는 고객 여정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고객이 인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AI 예측 라우팅과 예측 인게이지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고객 니즈를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담사로 매칭을 시켜주고 고객과 상담사 소통이 시작되면 상담사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니즈를 이미 파악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객 서비스는 앞으로 상당히 세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 시작 전과 상담 시작 그리고 완료까지 기존에 파악할 수 없었던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인입이 되었는지 어떻게 소통 채널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 고객의 감정은 어떤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최고의 제한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선사항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상담사는 단계별 활용 가능한 솔루션 등과 함께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업부서 등 전사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개인의 스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단계별 예측 정확성, 정확한 음성에 대한 텍스트화 등 각 프로세스별 주요 솔루션에 대한 정보 정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피치 투 텍스트 즉 이제 음성 텍스트화 되는 부분이 상담센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라이브 스피치 투 텍스트 정확도가 약 90% 이상 나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이제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국가별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서 음성을 텍스트화 시키는 수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물론 모국어도 있지만 영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나라만의 이제 특징적인 슬랭이라고 하죠. 사투리가 있어서 음성을 영문으로 텍스트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조를 인식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STT의 높지 않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다른 단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문장 표현법을 가지고 있어서 STT 기술의 도입이 아직 많이 더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의 정확도를 기반으로 고객과 상담원의 음성을 텍스트화하기 때문에 텍스트화된 데이터를 키워드 분석, KMS 툴, 연결 그리고 이제 자동화 QA 분석 등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솔루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솔루션 툴들과 서로 연동하여 더 유의미한 인사이트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컨택센터 구축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딱 보셔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시죠? 상담센터에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여러 기능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동되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옴니채널 제공, 예측 인게이지먼트 엔진 구축, 그 다음에 AI 솔루션 도입, 상담사 지원 솔루션 구축, 분석 툴 활용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능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컨택센터에 빠르게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에 맞는 컨택센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비용 투자가 필요하고 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는 내부 인력 충원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업은 자체 투자를 통한 컨택센터 구축을 조금 뒤로 하고 인프라 클라우드 구축 전환으로 기업 내부 인프라 방향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의 기업들이 현재 IT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분을 클라우드 전환을 했고 현재 글로벌 추세를 볼 때 컨택센터 중 50%는 2022년도에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으로 여러 조사 기관과 함께 제네시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경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이는 국내 컨택센터 클라우드 도입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글로벌 대비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고 계신 자료는 제네시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CX 혁신 지수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가운데 빨강선으로 되어 있는 지표가 국내 조사 결과인데요. 파란색 테두리는 글로벌 종합 지표 결과입니다. 국내는 대부분 아직 혁신 준비 지수가 많이 낮은데 다만 이제 AI 도입 지수는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AI 도입 지표가 한국과 동일하게 높은 것은 인도와 중국이 상담원 이제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객 서비스 고도화보다 비용 효율화가 가장 가능한 자동화에 특화된 AI 솔루션들을 도입하며 AI 도입 지수가 높게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교했을 때 국내는 사실 상담원 비용 효율화에 대한 타 국가만큼의 큰 니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I 도입에 대한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컨택센터 관련 AI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AI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서비스가 변화하는 것이 과연 상담사분들께는 좋지 않은 효과로 볼 수 있고 미래에는 상담사 인력이 모두 AI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네시스에서 예상하고 계실 답변은 당연히 네, 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컨택센터의 서비스 원칙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전달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고객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AI가 커버할 현재 상담사의 업무 범위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본 차트에서 보시는 분할된 업무 범위 중 단순 업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더스트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콜의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잘 아시는 위치 정보 전달, 단순 정보 전달 답변, 그 운영 시간 전달 등 단순한 정보를 정말 전달하는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업무는 대표적으로 AI 봇 등을 통해서 상담원 없이 현재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당 볼륨을 지속적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이도가 있는 단순 업무부터 숙련된 업무 그리고 전문가 업무까지는 상담사가 지능적인 판단을 통해 고객 응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고객과의 여러 소통 단계에서 그에 맞는 디지털 솔루션들이 상담사를 서포트하는 형태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상담사와 관리자는 새로운 R&R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고객 감정 이해와 소통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단순 정보 전달 서비스를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난이도 있는 고객 경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양한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사 분들은 여러 상담사 어시스트 툴들에 대한 활용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AI 포함 디지털 솔루션은 고객 응대 범위 중 단순 정보 전달 서비스를 사실상 100% 커버하면서 상담사 서포트 툴로서 발신자 의도 예측, 그다음에 생체 인증, 그다음에 전화 지원과 함께 관리자 서포트 툴로서
콜 유형별 최적 수요 공급 매칭 판단, 품질 관리, 성능 관리, 그리고 용량 예측 관리에 대한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담사, 관리자, 그리고 솔루션의 새로운 아레나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사와 고객은 결국 공감을 통해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명언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워낙 명언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사실 보고 느낀 점은 먼저 이 명언과 가장 딱 맞게 이행할 수 있는 직군이 아마 상담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고객 스스로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말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컨택센터 운영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컨택센터가 성장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직접 말하기 전에 고객의 문제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컨택센터의 서비스 방향성이고, 그에 따라 멀지 않은 미래에는 상담원의 상담 스크립트 첫말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은 이미 고객이 인입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 드렸기를 바라며 오늘 발표 들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정말 많은 우리 센터 가족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행사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